이스라엘 모셰 야알론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했지만 양국 간 의사소통을 통해 격추시키지 않았다고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예루살렘에서 현지 경찰을 흉기로 찌른 팔레스타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 경찰은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팔레스타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이 청년은 숨졌으며 그의 시신에서는 또 다른 칼이 발견됐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건설을 선포한 이래 시리아에서만 모두 3,591명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모셰 야알론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했지만 양국 간 의사소통을 통해 격추시키지 않았다고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야알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현지 라디오 방송에 러시아 군용기가 실수로 이스라엘 영공 안으로 약 1.5km 정도 침범했다면서 러시아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즉각 시리아로 다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이스라엘 통제 중인 골라온 고원 지역 상공으로 들어왔다면서 조종사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라인 설치 등 정보 공유 합의를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를 공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공을 침입한 상공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야알론 국방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양국 간 조정을 위한 채널을 마련했다며 러시아 군용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으며 따라서 설령 격추가 실수일지라도 반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현지 경찰을 흉기로 찌른 팔레스타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변인 루바 삼리는 팔레스타인인이 올드시티로 향하는 문 옆에 있던 경찰관 2명을 지나쳐가는 도중 갑자기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이들 중 한 명의 목을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경찰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팔레스타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이 청년은 숨졌으며 그의 시신에서는 또 다른 칼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9월 중순 이후 이스라엘인 22명이 주로 팔레스타인이 휘두른 흉기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인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숨졌으며 이스라엘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소재한 라디오 방송국을 급습해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이 장비가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요청을 방송에서 내보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밤에 드림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했다며 폭력 조장 혐의로 헤브론 방송국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국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와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브론 서부 국경 장벽을 강화해 요새화할 것이며 공격자들의 통로를 막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건설을 선포한 이래 시리아에서만 모두 3,591명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 가운데 1,995명은 민간인이며 처형된 민간인 중 여성은 103명, 아동은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형의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미군 주도의 시리아 IS 공습에 협력했다는 이유는 물론 마법을 부린다거나 동성애자라는 명목을 내세워 처형된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 소수민족인 샤이타트가 처형된 민간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에서는 샤이타트족 930명이 IS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바 있습니다.
IS의 처형 대상에는 민간인 외에 시리아의 다른 반군과 쿠르드족 병사 247명, 정부군 975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IS 대원 중에서도 스파이 등의 혐의로 사형당한 멤버가 415명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IS에서 탈출하려다 붙잡혀 처형됐다고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럽연합의 유대인 정착촌 생산제품 표시 의무화 방침에 항의해 EU 측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관련 외교적 접촉을 중단했다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습니다. 외무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평화협상 과정에서 EU 기관들의 역할을 재평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재평가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EU 기관 및 대표관과 외교적 접촉을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다만 EU 개별 회원국들과는 각각 접촉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합법적 영토가 아니므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차별 행위이며 사실상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지난해 4월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 맺은 역사적 핵합의안 JCPOA가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밝혔다고 온라인 정치 군사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콘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국무부의 줄리아 프리필드 의회 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오 공화당 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에서 JCPOA는 조약이나 정부 간 합의, 서명된 문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란 핵합의가 국제조약처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란 어느 쪽의 정부의 서명도 없음을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실제 브래드 서면 의원은 핵합의의 직후인 지난 7월 28일 열렸던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JCPOA를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기껏해야 이 정부에 대한 도덕적 구속에 불과할 만큼 미래 의회와 행정부들은 이 합의에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핵합의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최종 사찰 보고서를 다음 달 15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